네,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실기를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조대호고요. 자, 이번 시간 데이터베이스 10번째 시간으로서 이상현상과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힘내서 열심히 따라와 주셔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달성하시길 바라요. 자, 그럼 첫 번째 화면을 보면서 자, 10강 학습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상현상이 무엇인가가 이번 시간의 키워드가 되겠고요. 자,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학습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따라와 주시길 바라요. 사실 이번 시간 수업 시간은 사실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조금 짧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까지 열심히 달려오시고 또 뭐 명절날 같은 경우에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계시는 분들 계신데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결과는 반드시 따라온다는 거, 그죠? 노력한 만큼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는 거 반드시 믿으시고요. 열심히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 얻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번 시간 첫 번째 내용으로 이상현상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 자, 이 이상현상이라는 말 자체, 이 말 자체 하나만으로도 기사시험에 또 산업기사시험에 나왔었죠. 어노멀리라고 정답 처리가 됐었습니다. 자, 과연 이 이상이라는 게 무엇이냐? 이상한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합니다. 자, 뭐가 이상하냐? 자, 이상현상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 있습니다. 자, 삽입은 뭔가를 이렇게 집어넣는다, 삽입한다는 뜻이고, 삭제는 지운다는 뜻이고, 갱신이라는 것은 수정한다, 업데이트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런 이상이라는 그 말의 정의는,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는 게 릴레이션, 테이블에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이블의 일부 속성, 열을 의미하는 거죠. 그 속성들의 중복이 발생해서 테이블 조작 시에 불일치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상을 이상현상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잘 모르시겠죠?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그죠? 이상현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지만 우리는 크게 컴퓨터를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컴퓨터 부분 중에서 정보처리 실기를 공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을 공부하고 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1강 개념부터 시작해서 이 10강까지 달려오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피터천이 만든 ER 도형을 통해서 현장 업무에 투입돼서 그 과정을 설계를 했었고요. 자, 정보공학적 표현 방법으로 이제 컴퓨터에 입력하기 직전까지 만들었고, 그리고 SQL 강의를 통해서 컴퓨터에 직접 코딩하고 명령어를 집어넣는 그런 형태까지 공부를 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마지막에 뭘 배웠습니까? 조인에 관련된 얘기를 배웠죠. 자, 조인이라는 것은 뭡니까? 두 개의 테이블을 내가 어떤 원하는 과정에 의해서 하나로 합하는 과정을 바로 조인이라고 그랬는데, 자, 테이블을 계속 이렇게 조인해서 하나로 합하게 되면 테이블의 덩치가 커지게 되겠죠, 이렇게. 그죠? 또, 그리고 초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이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테이블 하나에다가 모든 걸 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모 사이트를 하나 운영을 한다고 칩시다. 쇼핑몰을 하나를 개설을 한다 그래요. 그럼 그 쇼핑몰에 회원가입을 받아야 되겠죠. 그럼 회원가입을 받을 때 뭐 기본적으로 아이디, 성명, 전화번호, 주소, 그 다음 뭐 받으실래요? 뭐 취미, 특기 다 받으실래요? 계속 받아서 그거를 한 테이블에 구성하다 보면 그 테이블에는 틀림없이 문제점이 발생을 해요. 자, 그렇게 큰 덩치 큰 테이블에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문제점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테이블을 쪼개야 돼요. 분리시켜야 돼요. 그 테이블을 분리시키고 쪼개는 과정을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 부른다? 그쵸? 정규화라고 불러요. 그 정규화 과정을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규화 과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우리가 테이블을 쪼갠다. 정규화를 시켜서 테이블을 쪼갠다. 테이블을 왜 쪼갭니까? 그 테이블 속에 무슨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쪼개는 거거든요.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쓰면 되지 쪼개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테이블 속에 이런 이상현상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 이상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화를 시킨다, 쪼갠다. 그래서 이상이라는 말 자체가 시험에 나왔을 때도 테이블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정규화를 해야 된다. 그 정규화를 하는 기초가 된 게 뭐냐? 뭐 때문에 하느냐? 이 이상현상 때문에 정규화를 하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의 수업을 여러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 수업은 내용은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겁니다. 짧게 끝낼 거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번 시간 짧게 끝내면서 확실히 이상현상과 그리고 수업 뒷부분에 함수적 종속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을 확실히 이해한다 그러면
정규화는 너무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자, 이상현상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일부 속성에서 중복이 발생하는 이런 문제점이 도대체 뭔가?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구체적으로 뭔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페이지 보니까 자, 회원관리라는 테이블이 하나 구성이 됐어요. 테이블의 크기가 상당히 크다, 그죠? 물론 이 정도면 큰 편은 아니지만 자, 아이디, 성명, 주소, 전화번호, 과목명, 수강기간, 할인액해서 속성의 개수가 7개나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이 속성을 살펴보니까 아이디 밑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요. 잘 안 보이시나요? 여기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목명 밑에도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밑줄 그어져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랬죠? 그쵸? 프라이머리 키, 기본 키라고 그랬어요. 자, 이 테이블에서는 기본 키가 2개네요. 아이디도 기본 키고 과목명도 기본 키예요. 하나의 테이블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기본 키라는 값의 의미는 유일한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중복이 돼서는 안 돼요. 근데 이 테이블은 벌써 문제가 있죠. 아이디는 기본 키예요. 그죠? 근데 조대호라는 사람의 아이디 데니조와 조대호라는 사람의 아이디 데니조가 2개나 생겨 있다는 얘기예요. 그쵸? 이 테이블은 분명 무슨 문제가 있는 테이블입니다. 하지만 지금 삽입, 삭제, 갱신 이상하고는 좀 무관하지만 자, 아무튼 자, 이런 테이블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상이라는 것은 테이블에서 일부 속성들에서 중복이 발생하여 테이블 조작 시 불일치가 발생하는 현상이다. 일단 조대호가 2개나 있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어떤 이상이냐? 삽입 이상은요, 원하지 않는 값들로 인해서 삽입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사이트가 기사친구 사이트라고 예를 들까요? 여러분들은 기사친구에서 강의를 듣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사친구 회원으로 가입을 하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다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아이디를 넣겠죠. 그 다음에 이름을 넣을 겁니다. 그리고 주소도 넣을 거예요. 전화번호도 넣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 더 뭐 넣을 수 있는데, 그러면 회원 가입할 때 이렇게 테이블이 하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원 가입할 때 무조건 과목명을 선택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기간도 선택해야 되고요. 할인액도 적용받아서 무조건 결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 회원 가입을 하는 조건이 무조건 수강료를 내고 수업을 들어야 된다. 이 조건이라면 여러분들이 기사친구에 회원 가입을 하시겠어요? 절대 안 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회원가입을 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뭐 무료 강의실도 들어가 보고 자료실도 들어가 보고 또 게시판도 한번 이렇게 훑어보고 이 사이트가 정말 정상적으로 잘 동작하는가? 회원들의 불만은 없는가? 열심히 수업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그래, 내가 결정했어. 이 사이트에서 내가 이제는 수업을 들어야지 하고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런데 이 테이블을 한 개로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회원가입과 동시에 무조건 과목과 수강기간을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는 과목을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테이블에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테이블을 여기서 쪼개야 됩니다. 그죠? 이 테이블 따로 만들어서 무슨 테이블로 만들까요? 그쵸? 회원 가입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면 되고요. 이 테이블을 따로 떼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그쵸? 수강 신청이라는 테이블을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하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구나. 회원 가입할 때 수강 신청을 동시에 하게끔 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불만이 일어나겠구나. 테이블에 문제점이 생겼다. 쪼개자.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정규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삽입 이상이라는 것은 신규 회원이 가입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과목을 수강해야 한다? 문제점이 있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테이블을 쪼개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바로 이상현상 첫 번째 삽입 이상이라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삭제 이상은 원하지 않는 값들도 함께 삭제된다. 다시 말해서 태윤경 회원을 삭제할 경우 워드 과목도 함께 삭제된다. 자, 여기 태윤경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그죠? 이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문제가 생겨서 저 회원 탈퇴시켜 주세요. 기사친구에는 다시는 안 들어올 거예요. 회원 탈퇴시켜주세요라고 기사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탈퇴시켜주겠습니다 하면서 이 학생의 정보를 지우면 아이디하고 이름하고 주소하고 전화번호 이렇게 다 지우면 이렇게만 지워져야 되는데 이 테이블이 한 개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이 싹 다 지워지면서 기사친구의 워드라는 과목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말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테이블이 여기에서 쪼개져 있어서 회원 가입 테이블과
그리고 수강 신청 테이블을 두 개로 따로 만들어 놨다면 회원이 탈퇴를 한다 그러면 회원 정보만 사라지면 되는 거지 과목이라는 이 테이블에 과목이 사라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개념이에요. 삭제 이상은 태윤경 회원을 삭제할 경우에 워드라는 과목도 함께 삭제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이상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테이블을 쪼개서 정규화시킨다 이런 얘기고요. 자, 마지막 갱신 이상은 뭡니까? 일부의 경우만 갱신되어 정보에 불일치가 생기는 현상이다. 자, 요거 때문에 제가 조대호를 두 개를 넣었는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갱신 이상입니다. 자, 조대호의 전화번호가 변경됐다. 다시 말해서 조대호라는 회원이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기사 친구에 전화해서 제 전화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좀 수정해 주세요.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전화번호가 010100에서 010007로 수정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그죠? 수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조대호라는 학생은 두 과목을 듣고 있는 거야. 뭐 정보 처리랑 MOS랑 두 과목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정을 했더니만 공교롭게도 정보 처리의 전화번호만 수정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조대호라는 학생이 MOS 과목을 듣다가 무슨 질문이 생겨서 기사 친구에 전화를 했어요. 그럼 기사 친구 직원이 전화를 받아서 아이디를 가르쳐 줬는데 MOS를 듣고 있는 학생인데요. 뭐 질문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 이렇게 전화 주세요 하니까 전화번호가 010100 그대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몰라서 전화를 못 하는 거죠. 그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 갱신 이상이라는 것은 조대호의 전화번호가 여기서 변경이 되면 자동으로 여기도 따라서 변경이 되게끔 만들어 줘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테이블을 쪼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 이 테이블을 쪼개게 되면 이 조대호라는 것은 중복도 사라지겠죠. 중복도 사라지고 요거 하나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쵸? 요 주소는 아무래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네요. 그죠? 요거는 이렇게 주소는 똑같이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주소까지 다른 조대호라는 것은 아이디는 똑같은데 주소까지 다른 조대호는 있을 수가 없겠죠. 그죠? 요거는 똑같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이중으로 중복으로 들어가 있을 경우도 과목이 두 개를 듣고 있기 때문에 중복으로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쪼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삽입 이상과 삭제 이상과 갱신 이상 이 부분 자체가 시험에는 뭐 인셔트, 딜리트, 업데이트 이렇게 해서 산업기사에 기능사에 출제가 된 적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해 두셨으면 좋겠고요. 최근 기출문제에서는 anomaly라고 이상현상이라는 개념은 아는데 영어로 몰라서 틀리면 억울하겠죠. 반드시 영어로도 같이 알아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현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그러면 이상현상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본격적으로 뭘 해야 돼?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을 쪼개야 되죠? 그러면 테이블을 쪼갤라 그러는데 테이블을 쪼개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함수적 종속관계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서 함수적 종속관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함수적 종속이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는 거예요. 시험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던 부분이에요. X 화살표 Y 이렇게 나오는 것은 X가 Y를 결정한다 이 뜻으로 읽으시면 돼요. 그러면 X가 Y를 결정하고 있으니까 Y는 X에 뭐 된다? 종속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X를 우리가 다른 말로 결정자라고 부르고요. Y를 다른 말로 종속자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도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최근 들어서 기사, 산업기사에서는 우리가 우리 시험 치는 과목에도 전산 영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보처리 기사, 산업기사 시험을 치는 사람들은 기사는 4년제 이상 졸업하신 분들이 응시 자격이 되시고 산업기사는 2학년 이상 그죠? 2학년 이상, 2년제 이상 졸업하신 분이 응시 자격이 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영어는 아시는 분들이다. 그죠? 기본적인 영어는 아는 분들이다. 이렇게 해서 답항보기 40개에다가 영어로 막 넣어놔요. 그쵸?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공부하실 때 영어 단어 외운다고 생각하시고 영어로도 똑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막에도 계속 영어를 넣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X는 Y를 결정하고 Y는 X에 종속된다. 읽어볼까요? 어떤 릴레이션, 어떤 테이블 R에서 X와 Y를 그 릴레이션의 속성이라고 할 때, 그죠? 자, 이렇게 테이블이 이렇게 존재한다 그러면 X라는 속성, 뭐 아이디일 수도 있고요. 있고 Y라는 속성 이렇게 있어요. 그죠?
맞습니까? 자, 이 relation R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이 R에서 이 X라는 게 뭐다? 아이디고 기본키라고 칩시다. 그럼 이 기본키를 조회하게 되면 얘가 만약에 성명이면 성명이 쭉 나오겠죠. 그러니까 기본키를 이용을 해서 성명을 조회할 수 있죠. 그렇죠? 성명을 이용해서 아이디를 조회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성명은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기사 친구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문의 있어서 전화를 하면 기사 친구의 직원들이 전화를 받을 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면서 이름을 먼저 물어요. 사실 그게 잘못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름은 항상 동명이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디가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이디가 우리나라 말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나라의 모든 포털 사이트에서 대부분의 포털 사이트에서 아이디는 전부 다 영문, 숫자, 뭐 특수문자 이렇게 막 섞어서 아이디를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하면은 어떤 사람 아이디는 한 번 들어서 잘 몰라. 그쵸? 2번 얘기해야 되고 3번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그러니까 회원들도 그 좀 힘들어 하니까 그래서 차라리 성함을 묻는 거죠. 바로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함을 말씀하면 성함이 그러니까 그 성함을 말씀하면 저희 사이트 이제 조회 그 창에다가 성함을 입력하면 동명이인이 있으신 분은 동명이인이 쭉 나와요. 그러면 아이디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아이디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글자 정도만 얘기해 주시면 그 목록 중에서 금방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맞죠? 근데 이제 본인들이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아, 내 이름은 진짜 흔한 이름이야. 그럴 경우에는 전화 주셔가지고 반드시 아이디를 같이 얘기해 주시고요. 내 이름이 진짜 흔한 이름 아니야. 전화번호부를 뒤져봐도 내 이름은 딱 하나밖에 없어. 그러신 분들은 이름만 딱 얘기하면 끝이에요. 그럼 바로 검색이 되니까. 하나의 그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자, 그런 얘기고, 뭐 얘기가 빠졌죠? 자, 좋아요. 어떤 릴레이션 R에서 X와 Y를 R에 속성이를 할 때, 이 X 값은 항상 Y와 연관되어 있을 때, Y는 X의 함수적 종속 또는 X가 Y를 함수적으로 결정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문장 자체가 그대로 나오면서 얘가 갈로로 묶어서 최근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아시겠죠? 답이 이거였단 말이죠. 그죠? 자,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는 항상 유지되어야 할 필수 조건이다. 다시 말해서 함수적 종속 관계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없었어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관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함수적 종속 관계를 좀 더 알아볼까요? 자, 함수적 종속 예를 한번 볼까요? 자, 회원관리라는 테이블이 역시 있습니다. 4명의 사람이 존재를 하네요. 자, 어떤 함수적 종속 관계가 이 릴레이션 안에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아이디를 이용하면 성명을 알 수 있죠. 아이디를 입력하면, 데니조라는 아이디를 입력하면, 아이디는 기본키고 중복이 허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PC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하면 그 아이디에 해당되는 사람 한 명밖에 안 나오게 됩니다. 그죠? 아이디를 이용해 성명 조회할 수 있고요. 아이디를 이용해서 주소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이디를 이용해서 전화번호도 조회가 가능하죠.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면 아이디 화살표 성명 이렇게 되는 거야. 아이디 화살표 주소, 아이디 화살표 전화번호. 그러니까 얘가 뭐야? 이 아이디가 결정자가 되는 거고 뒤에는 얘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종속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함수적 종속 관계예요. 그죠? 자, 얘를 어떻게 표현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디가 나머지 얘네들을 조회할 수 있다. 콤마로 세 개를 구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왼쪽에 있는 이 아이디를 우리가 결정자라고 얘기하고 오른쪽에 얘를 우리가 종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릴레이션의 함수적 종속 관계는 아이디가 결정자가 되고 나머지 세 개가 모두 종속자가 된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결정자와 종속자. 자, 그런데 이런 함수적 종속 관계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완전 함수적 종속과 부분 함수적 종속이란 말이 있어요. 완전 함수적 종속, 그리고 부분 함수적 종속. 어떤 의미인지? 자,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이 있어요. 자, 이 학생이라는 릴레이션 안에는 학번과 과목 코드가 둘 다 밑줄이 그어져 있나요? 둘 다 기본키입니다. 기본키를 2개를 사용하고 있네요. 자, 학번이 1301이라는 학생 2명, 그죠? 학번이 1301, 과목 코드가 AB. 이렇게 다른 이유는 1301이라는 이 학생이 A라는 과목과 B라는 과목 2과목을 수강 신청해서 듣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학년은 4학년이고요. 성적을 보니까 2과목이 전부 다 수예요. 결국 첫 번째 튜플과 두 번째 튜플은 똑같은 학생입니다. 자, 세 번째 튜플과 네 번째 튜플도 똑같은 학생이네요. 다섯 번째 튜플은 다른 학생이고요. 결국 이 테이블 안에 학생이 몇 명 있다는 얘기예요? 3명 있다는 얘기예요. 3명. 그쵸?
가끔씩 3명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제가 손가락을 4개 이렇게 펴고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3명인지. 자, 좋아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면 학번과 과목 코드 2개를 동시에 조회를 했을 경우에는 성적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학번 하나만 조회했을 때는 학년밖에 알 수가 없죠. 보세요. 학번을 조회하니까 과목 코드 2개 나오고 성적도 2개 나오잖아요. 2개 나오면 이게 어떤 그 학생의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학번을 조회했을 경우에 학년은 어차피 똑같이 나와요. 무조건. 얘는 지금 그 우연히 성적이 둘 다 수기 때문에 똑같이 나왔지만 사실 수가 나올 수도 있고 미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번을 조회했을 경우에 학년은 정확하게 몇 학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얘도 이 학번에 4학년이고 얘도 이 학번에 2학년이니까. 그러니까 학번을 이용해서 학년은 정확하게 조회할 수 있지만 성적을 조회할 때는 반드시 학번과 과목 코드를 둘 다 입력해야만 정확한 그 과목의 성적까지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이아그램으로 표현을 해볼게요. 다이아그램으로 표현하면 학번 과목 코드, 요게 큰 박스, 이 박스를 기본키 박스라고 하고, 기본키 박스, 프라이머리 키. 왜냐하면 여기에 밑줄 2개 있으니까 이게 둘 다 뭐예요? 둘 다 프라이머리 키, 기본키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기본키 박스 안에 학번과 과목 코드가 있단 말이야. 근데 학년이라는 것은 학번이라는 기본키 하나로만 조회가 가능하고 성적이라는 것은 학번과 과목 코드 둘 다 이용해야만 조회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키 전체에다가 완전하게 함수적으로 종속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 이 기본키 2개 중에서 부분적인 어느 하나에만 종속이 되고 있으니까 얘가 부분함수 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부분함수 종속, 여러분들은 노트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겠죠. 이 부분이 부분함수 종속, 이 부분이 완전함수 종속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것을 우리가 함수적 종속 다이아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내용을 부분함수 종속과 완전함수 종속을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음 시간에 정규화 과정을 하게 되거든요. 정규화 과정에서 제1정규형과 제2정규형, 2정규형과 3정규형 갈 때 이 말이 따라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이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들어서 정규화 문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좋아요. 완전함수 종속과 부분함수 종속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조금 까다로운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라는 겁니다. 자,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이 학생이라는 릴레이션에서 테이블에서 학번을 이용하면 주민번호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번호도 기본키로서 유일한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학번을 이용해서 역시 주소를 조회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학번을 이용해서도 주소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관계죠. 보세요. 학번을 이용해서 주민번호를 조회할 수 있고요. 주민번호를 이용해서 주소를 조회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얘가 결정자가 되면서 얘는 종속자가 되고요. 이 주민번호는 또다시 결정자가 되면서 얘는 종속자가 되죠.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학번이라는 아이로 얘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성립이 되더라. 이게 뭐다?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번이 주소를 조회할 수 있는 형태. 그래서 이행적 함수적 종속은 A가 B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B가 C를 결정하는 경우일 때 A가 C를 결정하는 것까지 만족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행적 함수적 종속이라고 한다. 이게 좋은 걸까요?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정규화를 통해서 나중에 이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를 쪼개야 됩니다. 이 테이블은 필드가 속성이 3개밖에 없지만 이행적 함수 종속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테이블을 사용하다 보면 틀림없이 문제점이 발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테이블은 2개를 쪼개서 분리시켜야 되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그걸 어디서? 정규화해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행적 함수 종속 이해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자, 나머지 두 개 더 있습니다. 자, 다치종속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다중종속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문제도 지난번 시험에 나왔던 것 같은데요. 또 조인종속에 대해서 이 부분은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정규화에서도 제4전기형, 5전기형은 실무에서도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4전기형, 5전기형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이 다치종속과 조인종속인데 개념 간단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죠. 자, 다중값 종속이다. 이 말은 자, 이 부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저 R이라는 릴레이션 속에 속성이 A, B, C 세 개가 있어요. 자, 세 개의 속성이 있는데 A라는 속성과 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B를 조회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B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다시 A를 조회할 수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자, 이 A라는 속성과 C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이 B를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한꺼번에 조회를 한다는 얘기예요. 다중이기 때문에 여러 개가 한꺼번에 이렇게 조회를 하고 있는데 결국 거꾸로 했을 때 이 B도 그러면은 A를 조회할 수 있고 C를 조회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B는 C에는 독립적이고 다시 A를 조회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경우 다시 말해서 A가 A하고 C를 이용해서 B를 조회할 수 있는데 B는 C와는 독립적이고 A를 역으로 조회할 수 있더라. 이럴 경우에 우리는 뭐라 부르냐면 A가 B를 다중종속 관계가 있다. A와 B의 다중종속 관계가 있다. 역시 이 A가 결정자고 B가 종속자면 이 관계를 우리가 다치종속, 다중종속이다, 멀티종속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살표를 두 개를 붙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그죠? 저 두 개를 붙이기가, 그죠? 이게 타이핑할 때 붙이기가 좀 난감해서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화살표를 하나 꺾고 이게 앞에 이제 그 화살촉을 두 개를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관계를 우리가 다치종속, 다중종속이라 한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자, A 속성과 C 속성이 B를 여러 개를 조회할 수 있고요. B는 A만 조회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C와는 독립적이고 이럴 경우를 우리가 다치종속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릴레이션 R의 A, B, C에서 AC의 여러 개의 값이 B의 여러 개의 값에 대응하고 B 중에서 여러 개의 값도 A의 복수의 값에 대응하고 있으나 다대적 관계가 성립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근데 C의 어느 값에도 독립적이면서 C와는 무관할 때 그럴 경우에 A와 B의 관계를 다치종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인종속. 이것도 개념만 간단하게 이해합니다. 거의 쓰지 않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실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지 실무와 동떨어진 형태가 시험에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뭐 그렇다고 조인종속이 안 나온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쵸? 정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미의 테이블 아래에 속하는 속성들과 현재 작업 중인 테이블과 조인한 결과가 동일한 경우. 자, 이메일 테이블 저 R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내가 현재 막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이 있어요. 그래서 저 R이라는 테이블과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하고 조인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조인을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이너 조인도 있고 아우터 조인도 있죠. 자, 이너 조인을 해서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딱 하니까 결과물 딱 보니까 똑같은 거야. 내가 작업하는 거랑 쟤랑 똑같은 거야. 그럼 조인했을 때 그 결과가 똑같더라. 그래서 저 테이블과 내가 작업하고 있는 테이블이 무슨 관계가 있다? 조인 종속의 관계가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이해할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메일 테이블 R에 속하는 속성들과 현재 작업 중인 테이블과 조인한 결과가 동일한 경우 이메일 테이블 저 R은 조인 종속을 만족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공부하게 된 이 조인 종속까지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정규화를 할 때, 여러분 이번 시간을 완벽하게 이제 정리를 하셨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정규화는 이제 너무 쉽게 그냥 무르르듯이 쫙쫙 진행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서비스 강의로 짧게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자, 예습을 조금 하다 보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정규화 얘기인데 한번 쭉 훑어보세요. 정규화 과정이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최근 들어서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제가 큰 테이블 갖다 놓고 막 쪼개가면서 1전교훈부터 5전교훈까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 수업 듣기 전에 이 부분을 이거는 외워도 좋습니다. 외워서 다음 시간에 임하시게 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집중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정규화 되지 않은 비정규 릴레이션에서 1정규화 시키려고 그러면 도메인 값이 원자 값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필기 공부할 때 한번 외웠었죠. 그죠?
맞죠? 1정규형에서 2정규형 갈 때는 부분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서 완전함수 종속 상태로 만들어야 되고 2정규에서 3정규형 가려면 이행함수 종속 우리 방금 배웠던 거 얘를 제거하면 되고요. 그리고 보이스코드 정규형이라고 그러죠. 얘는 모든 결정자가 후보키인 상태로 만드는 게 보이스코드 정규형이고요. 3정규형과 4정규형 사이에 있다 그래서 3.5 정규형이라고도 불러요. 그 다음에 4정규형은 다치 종속, 다중 종속을 제거하면 되고 5정규형은 조인 종속을 제거한다. 그래서 정규화에 나오는 이 모든 종속 상태를 이번 시간에 다 공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정리되셨습니까?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에 이상현상에 대해서, 어노멀리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정리를 해주시고요. 함수 종속 관계에 대해서 종류별로 묶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달라는 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정규화 과정을 통해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하셔서 정규화 부분에서 문제 나오면 여러분은 모두 만점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정규화 시간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